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생각이 지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서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연장 신청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안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서 공수처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한다. 이 원칙을 지켜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든가 아니면 공수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기소를 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공수처의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감안할 때 검찰이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범들이 대부분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만 토대로 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의 불법 꼼수에 편성해서 불법 행위에 개입하지 말고 즉시 석방해야 할 것이다. 즉시 우리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볼 때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을 당연시했던 공수처와 검찰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도 서둘러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송부할 때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 검찰이 보완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이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을 연장받으면 사실상 재조사에 버금가는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감추지 않아 왔는데 결국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법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쨌거나 법원은 검찰에게 보완 수사를 하지 말고 기소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수사였는데 불법 수사 사건을 그대로 받아서 기소할 경우 검찰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너무나 허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기소를 했다가는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베테랑 변호인단에게 탈탈 틀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검찰에서 보완 수사 없이 기소를 하게 되면 누가 공판 검사를 맡느냐 이 문제를 둘러싼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한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공판을 담당해라 이렇게 버틸 가능성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할 길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든가 아니면 기소를 했다가 변호인단에 탈탈 틀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공범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든지 이렇게 지금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처지로 내몰린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1차 구속기간 만료가 오늘 그러니까 25일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 자료를 송부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내일 구속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신청을 서두르던 것입니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넘길 경우 구속기간 만료를 둘러싼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의 계산이 아차하는 순간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계산 방식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이었죠. 그러니까 열흘이라면 어제 24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 하루 그리고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을 때부터 영장이 발부됐을 때까지 걸린 날짜 3일이
구속기간에서 빠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8일까지가 1차 구속기간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의 일찌감치 구속기한을 연장했던 것은 공수처의 계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1차 구속기간을 28일로 계산했는데 법조계에서는 기껏해야 25일 또 길어야 26일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공수처가 사흘로 계산한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계산되는 날짜이고 피의자 입장에서 계산하는 날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소추관 역할도 하지만 인권보호관의 지위도 있는 만큼 무조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날짜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가 설명한 부분을 좀 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1월 15일에 체포했습니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24시간을 충족해야 하루로 치는 것이 아니고 단 1분도 하루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5일 12시 밤 11시 59분에 체포됐어도 1분을 하루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서 20일까지 최대 구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열흘이 끝나는 날을 계산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분명히 적부심이나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날은 구속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문간의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령 체포영장을 오전 10시에 청구해서 오후 10시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에 소요된 시간은 12시간이죠. 그렇게 되면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12시간은 체포영장 발부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12시간은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2시간이면 단 1분이라도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에 12시간이면 하루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된 날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확실한 규정은 없지만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24시간 미만은 구속된 상황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 1분일지라도요. 그렇게 볼 때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은 24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의 계산처럼 하루를 구속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구속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수처는 하루를 더 구속기간으로 일단 잡은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청구에서 발부까지 날짜상으로 사흘이 걸렸기 때문에 3일을 구속기간에서 공제시킨다 이런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만 48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루밖에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하루가 늘어나서 25일 그러니까 오늘까지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체포 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두 절차에 걸린 시간을 합쳐서 이틀을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1분이라도 늦게 기소를 하게 되면 즉시 석방해야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25일 아니면 26일까지라고 법조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실제로 지난 22일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를 경찰이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 당일날 석방이 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청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될 때까지 걸린 기간 하루를 연장해서 11일 안에 송치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이틀이 걸린 것으로 착각을 해서 12일째 되는 날 검찰에 넘김으로써 날짜를 하루 더 구속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구속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즉각 석방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심사와 마찬가지로 48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날짜로 이틀이 소요된 관계로 경찰이 하루가 아닌 이틀을 늘려서 계산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것입니다. 구속됐다가 석방될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하지 못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아마도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설령 검찰이 심부름꾼이 되어서 기소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성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당연히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는데 검찰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불법으로 자행된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기소하게 될 경우 이미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법 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검찰도 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다소 욕을 먹더라도 훗날을 위해서라도 가장 깔끔한 것은 윤 대통령을 석방시킨 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란 게 법조계 인사들의 해설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구속 취소 말고는 출구가 없다는 말인데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내란죄 수사는 급속하게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역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